야, 북한 엉뚱한 짓 하면 알지? 미군이 없어도 우리 혼자 잘할 수 있어요.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라든지. 북한은 저 옛날 그대로 아주 오래된 거라는 거죠. 잘 먹지 못해서 워낙 왜소하다는 거 아닙니까? 탈북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 멍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소장 고성균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FA-50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지금 팔려 나가고 있고, 지금 그 시제기 만들어서 시험하고 있는 KF-21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인도네시아가 돈을 대니 안 대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만들어지고 나면은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특히 K9은 이제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은, 소위 우리나라 무기는 성능도 성능이지만은 모든 것이 제가 볼 땐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성능도 좋으면서 가격도 적절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개선해갖고 경전투기 만든다 그럴 때, 아니 누가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스텔스기나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국방비를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제 국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사가고 폴란드도 이제 많이 사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쓸만하니까 사가는 거죠, 이제 그게.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작년인가요? 그 보도된 거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비행기 만드는 기술을 배워왔는데 미국의 로키드 마틴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한 500여 대를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걸 추진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좋다는 것이죠. 그게. KF-21도 마찬가지. 이제 시제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이게 4.5세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이라 그러는 F-22 랩터라든지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있는 F-35A 스텔스기 이런 거하고는 이제 KF-21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거의 보금 가는 거고 스텔스 기능도 갖고 있고 기동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 놓고 나면은 많은 하여튼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야, 같은 값이면은 F-22나 미국이 물론 안 주지만은, 예, 또 사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야, 한국에 있는 KF-21보다가 또 FA-50보다가 미국에 있는 거 F-35A라든지 이런 거 사오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능력만 되면은 사가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에 우도할개라는 게 있어요.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는 거죠. 그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0년인가요? 대만 해협에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갖고 대만이 그 대응하느라고 이제 몇 번 출격을 했어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대만이 소위 이제 기름값만 비행기 운영 유지비가 1조 이상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비행기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 F-22는 미국이 팔지도 않지만은 갔다가 오면은 그런 시간당 비행 유지비가 기름값하고 등등등 해갖고 1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한 그 F-35A 스텔스기라는 것도 1시간 비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저것 해갖고 5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고, F-16도 3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실제로 전쟁이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은 계속 가해되고 하는데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우도할개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써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이냐. 항상 성능이 완벽한 것이 항상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갖고 왔는데 쓸 일이 없으면 아깝잖아, 그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무기들이 전체적으로 훌륭한 장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야, 우리가 미국에 구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보면은 가끔 미군 물러가라 이렇게 아마 하시는 말씀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하고 미군하고 해갖고 훈련하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경기를 느끼고 못하게 하고 하잖아요. 지난 정부 때도 그래갖고 훈련을 거의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군하고 하는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대부대 훈련을 우리끼리도 우리나라 부대끼리 호구 훈련이라든지 등등등 해갖고 훈련을 다 하고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문제되는 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군이 없어도 우리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 5단이야. 근데 우리 집에 이제 강도가 들었어요.
그 강도가 태권도 할 줄 뭐 칼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딱 해서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있는데 강도가 4명이 들어왔다. 그럼 내가 태권도 5단이라 하더라도 4명을 다 해결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담에다가 CCTV도 설치하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대문 앞에다가 경찰 1명 배치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못 들어오죠. 강도가 됐든 도둑이 됐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가 싸워갖고 내가 상처 입고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이 기존에 돼 있으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에 주둔을 해갖고 야 북한 너 엉뚱한 짓 하면 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군이 와 있는 것이지 미군이 없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 군대는 아닙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위 이제 국뽕을 한번 느꼈는데, GFP 순위라는 것이 작년에 우리가 6위였는데 올해도 인계단 올라가서 이제 5위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 GFP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이제 군사력 평가 단체가 하는 건데 그게 무슨 공인된 기관은 아닌데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무기 체계 측면에서 우리가 5위 가는 것은 뭐 맞다고 봐요. 저도 우리가 워낙 이제 방산 이런 것이 잘 돼 있고 우리 다 보급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순위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서로 이제 경쟁을 해봐야 되는데 군사력 순위라는 것은 싸워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순위가 높다 낮다 그래갖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합니다. 1위에 올라가 있는 미국은 이거는 뭐 사실은 당연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순위는 어떻게 보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축구 FIFA 랭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것도 뭐 안 맞을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나마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딱 종합을 해갖고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1위 브라질, 2위 프랑스 해갖고 뭐 우리 한국이 뭐 20몇 위, 23인가 이렇게 매기는데 그것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쌓아본 순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신력도 있고 객관성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력 순위에서 1위 미국은 젖혀두고 이제 우리가 5위다. 그다음 뭐 프랑스가 11위다. 뭐 호주가 뭐 16위인가 되고 이제 북한이 뭐 저 36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그래 그것을 서로 순위를 매기는 거는 좀 애매하고 더더구나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뭐 다 알다시피 이제 핵이라는 것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GFP라는 데서 평가할 때 전투기 함정 이런 같은 전력 체계 외에 어떤 인구수라든지 경제력 같은 것도 좀 포함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을 해 갖고 룰 뭐 계산하는 기준을 좀 달리하면 또 순위가 달리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너무 이제 우리가 뭐 기분 좋은 거 맞지만 너무 흥분해갖고 거기에 들뜰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보도되면은 그게 공인된 기관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든 매스컴이 막 이렇게 해갖고 자칫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때로는 뭐 정치하는 분들이나 옛날에 어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계 군사력 몇이다 하는데 그 근거가 소위 이제 GFP였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뭐 참모들이 좀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 군사 무기라든지 이런 것이 높은 거는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하고 우리가 견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5위고 북한이 36이다. 그러면은 계산상으로는 31단계가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 것 같은데 실제로 둘 간의 관계는 저는 한 단계 차이라고 보는 거죠. 왜 둘이 싸울 거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뭐 프랑스하고 싸울 겁니까? 호주하고 싸울 겁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엉성하고 뭐 없다 그러더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순위에 나오는 또 우리가 국방백서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숫자 플러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무형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국가 차원에서 인적, 물적 참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오히려 이런 군사력, 국방력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일인가 돼 있는데 보니까 핵을 갖고 있잖아요, 프랑스도. 근데 그 핵을 쓴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핵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우리 뭐 확장 억제 해준다 그러죠. 그것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나라하고 뭐 프랑스나 뭐 파키스탄 뭐 엉성하든 안 하든 간에 하면은 순위가 많이 바뀔 수 있죠. 이게 완전히 뭐 역전되진 않을지 모르지만은 순위는 상당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핵이 그만큼 가공할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GFP라는 기관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전투기, 함정, 그 인구수, 경제력에 각각 가중치를 얼마를 두고 계산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뭐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위라는 것은 GFP에서 계속 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매년 내는 뭐 공식을 조금 바꿔버리면은 항상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각 당들이 보면은 무슨 룰을 정한다 그러는데 룰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A가 되냐 B가 공천을 받니 달라진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그냥 참고사항 이 정도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너무 거기에 심취해갖고 소위 가슴이 웅장해지고 뭐가 막 국뽕이 넘쳐 그리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사실 이제 우리가 6.25 때 북한한테 완전히 기습을 이제 당했잖아요. 그 전쟁 끝나고 나서 휴전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갖고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또 미국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군사적으로 상당히 이제 강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꽤 오래 전까지는 이제 북한에 비해서 모든 것이 열악했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무기 측면에서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사실은 옛날에는 잘 못 먹었거든요. 제가 그 처음 사관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잘 못 먹었어요. 배가 고프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북한도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보다 좀 잘 살았다 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워낙 많이 이제 알려져 있듯이.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렇다고 뭐 허약하냐,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일단 강하다 하는 생각은 사실 핵 빼놓고 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그렇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군대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외형상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상비 병력이 128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국방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 48만으로 이제 줄어서 뭐 2.5배가 아니라 곧 이제 3배 차이가 날 텐데 액면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쭉 보도된 거를 보면은 잘 못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측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래식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의 뭐 소위 형편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상 뭔가 한 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야, 북한 전력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허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 할 일 없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뭐 한 방 날아왔다 그러면은 이거 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셧아웃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좀 재래식 측면에서는 허약한 건 맞죠. 북한 병사들이 잘 못 먹어갖고 체격적으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최근에 병력으로 징집할 자원이 없어갖고 옛날 같으면 다 면제받았던 이런 인원까지 다 지금 군대 보낸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우리도 문제예요. 그러면 그 병력이 가서 과체중이다 그러면은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누가 또 관리하느라고 간부 한 명이 또 붙어야 돼.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어쨌든 머릿수를 채우려고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북한은 병력이 우리보다는 출산율이 좋으니까는 또 복무기간도 기니까 병력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잘 먹지 못해서 워낙 왜소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 귀순했던 그 휴전선 일대로 귀순했던 뭐 서너 명 얘기가 공통적으로 다 배고픔을 얘기했다는 거지. 배고픔. 그래서 북한 같으면은 최전방 우리 휴전선 쪽에 와 있는 그 부대에는 그래도 보급을 잘해주는 편일 텐데 다 배고픔을 느끼고 한두 번씩은 탈북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대가 과연 제대로 이게 유지가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안심할 건 아니지만은 무기 체계 측면에서도 봤어도 우리보다가 여러 가지 뭐 전차고 뭐고 다 많잖아요. 뭐 우리가 소위 탱크라 그러는 전차도 우리가 뭐 2,200여 대고 북한이 뭐 4,300대인가 얼마 갖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이 가성비가 아니라 가성비도 좋지만 성능적으로도 가장 좋은 K2 전차를 지금 우리는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종류로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대수는 뭐 4,300대인가 되지만은 이게 아주 오래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차는 뭐 2023년식 제네시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들이라는 것은 현대가 최초에 만들었던 포니 같은 거 70년대에 만들었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 있는 거예요. 가긴 가지. 그러나 내구성이나 안전성이나 속도 이런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함정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수상함. 배는 이제 그게 이제 수상함하고 잠수함이 있는데 물 위에서 싸우는 게 수상함인데 우리가 뭐 한 90여 척이 있고 북한이 뭐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갖고 400몇 척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이지스함이다 뭐다 그래갖고 다 최근에 만든 배지만은 북한은 저 까마득한 옛날에 만든 배래 갖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자기들 근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배들이니까 완전히 또 아날로그식이고 우리가 그 서해 교정 같은 거 가끔 할 때 TV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배가 아주 허접스럽게 이럴 데 없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육해 공군 중에 가장 차이 많이 나는 게 공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F-15K다, KF-16이다 뭐 갖고 있고 F-35A 우리가 40대 갖고 오고 뭐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조기공부 통제기도 있고 이런 수준의 최첨단의 항공기를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수가 많다 한들 그 까마득한 옛날에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하고 우리 PD님하고 여기서 이제 격투를 한다 그러면은 싸우려고 그러면 가까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때는 조그만 총 갖고 서로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훈련을 많이 해갖고 여기서 저까지 안 가고 내 팔을 가제트처럼 탁 늘어나도록 해서 딱 쏘고 온다 그러면은 내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가제트파를 쏠 수 있는 미사일 이런 걸 달아갖고 그런 상황의 공군이라 그러면은 북한은 저 옛날 그대로 누가 와야지 쏠 수 있는 그런 수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군사력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더더구나 이제 우리도 말이에요. 기름값이 막 옛날에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훈련을 제대로 못 해요. 저도 이제 현역에 있을 때 훈련 나간다 그러면은 원래 뭐 탱크가 4대가 와갖고 우리랑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탱크가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기름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 탱크가 못 오고 트럭이 오는 거야. 탱크 부대에서 트럭이 와갖고 그 트럭이 탱크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기름을 아껴야 되니까. 우리가 옛날 그 IMF 때나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가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그렇게 한 거지만은 북한은 매일 그렇게 지금 훈련 아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군대가 강해지고 안심이냐 불안이냐 이걸 느끼려고 그러면은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북한은 훈련할 여건이 안 된다. 병사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훈련을 하고 싶어도 실탄도 우리보다가 많이 부족하니까 매일 빈총 들고 이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전투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타고 올라가갖고 조종하고 기관포도 써보고 미사일도 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운영 유지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를 1시간 동안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연료가 막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돈이 막 나가는 거야 이거.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됐지만 2010몇 년도인가 그때 그 김정은이가 어느 공군 부대에 가갖고 그 훈련 무슨 그 상황을 이제 보고받는 그런 거였는데 예.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비행기가 막 움직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때 제 기억에 예. 이 바닥에다가 우리 남한 모형 같은 걸 그려놓고 예, 거기에 북한 비행기 조종사 2명이 예, 종이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2명이 나란히 서갖고 이렇게 가고 그걸 하는 걸 우리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또 목적을 갖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북한이 제대로 훈련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안심해도 된다. 예. 그래 이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항상 막 경기 느껴갖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면은 자기도 훈련하면 되잖아. 그럼 김정은 자기도 훈련하면 되는 거야. 우리 훈련한다 뭐라 그러지 말고. 그거 왜 안 하겠어요? 왜 우리 보고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훈련할 기름이 없는 거거든, 사실은. 기름이 엄청나게 들 거 아닙니까, 그게. 또 훈련하면서 굶길 수 없으니까 뭘 또 먹여야 될 거고.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니까 니도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과연 북한군 특수부대가 20만 명이라 그러는데 야, 이게 산술적으로 받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 특수부대가 분명히 우리도 이제 뭐 특전사라든지 일부 해군 공군에도 이제 그 특수부대들이 있는데 그런 부대들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도 진짜 훌륭한 부대들이다. 우리 일반적인 보병 부대에 비해서. 가끔 그런 부대들하고 같이 뭐 작전을 한다든지 어떤 뭐 경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진짜 잘합니다. 부지런해요. 시간만 나면은 체력 단련 알아서 하고 싸울 준비하고 그러는데 북한도 아마 그런 부대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인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대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거죠.
예, 저는 그래서 뭐 다른 부대들은 몰라도 20만 명이 아니고 뭐 10만 명이라 하더라도 북한군의 특수부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96년도에 강릉에 잠수함 무장공비가 들어왔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뭐 100명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그 처리하는데 한 50일 정도 우리가 작전을 했어요. 그러면 작전을 하는데 한두 명이 했느냐, 한두 개 부대가 했느냐. 강원도에 있는 모든 부대가 그거 다 달라붙어갖고 또 특전사 몇 개 부대가 와갖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그때는 평상시예요. 예.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 휴전선에 이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 뭐 뒤에, 이 성수동 우리 스튜디오에 지금, 여기 북한군 특수부대가 와갖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인원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그 AN2기라는 걸 그 옛날 아주 구닥다리 글라이더 같은 거 타고 온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헬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 그 특수부대가 올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북한도 뭔가 나름대로 방법을 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인원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다뭐 몇 명이 들어와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특수부대가 저는 상당히 그 위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